예, 부모님들 이제는 아이와 함께 책 읽기를 즐겨보세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기를 즐기기 위해서요. 먼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요. 책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잇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요,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또 책을 주실 때는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책은 소중히 다루어야 해. 책은 그렇게 함부로 던지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이들하고 블록놀이를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블록을 먼저 쌓든가요, 무너뜨리든가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은 블록을 쌓는 거를 배우기 전에, 블록을 쌓는 거를 놀이하기 전에요. 일단 하나씩 던져본다거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리는 놀이를 더 즐겨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책은 굉장히 즐거운 놀잇감이고요. 그래서 책을 함부로 다루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혼내시거나 꾸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책을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신다면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아이들도 책이 이런 함부로 던지는 놀잇감이 아니고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놀잇감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예,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왜 읽은 책을 또 읽어달라 그러고 또 읽어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읽어달랄까? 이런 거 참 어려워하시는데요.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을 때 정말 한 학기 내내 그 한 권의 책만 읽어달라 그러는 아이도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런 좋은 수를 만드시죠. 어떤 거냐 하면은 서점에 가서 보시면 책하고 함께 세트로 파는 그런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들어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에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책하고 테이프를 동시에 들려주시면은 부모님들께서는 아, 내가 할 일이 끝났다. 이제 테이프를 열심히 들으면 우리 아이가 책 읽는 습관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번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그 테이프를 그렇게 즐겨 듣던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들려주는 그 그림책보다 훨씬 실감나는 성우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은요, 그 테이프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테이프를 둘둘 말아서 버리는 아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왜 테이프를 버리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테이프를 버려야 엄마랑 아빠가 책을 읽어주실 테니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모든 이웃의 이름을 하룻밤새 외울 수는 없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 해결되고, 그 다음엔 더 큰 것이 해결되고 이러면서 그 책 안에 담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읽는 동안에 내용을 자기가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반복해서 책을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 네가 아직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밝아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네가 궁금한 게 더 있었구나. 그럼 엄마랑 아빠가 더 많이 읽어줄게. 라고 생각하시고요. 몇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시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매일, 그 다음에 눈과 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눈으로는 그림책을 보여주고 귀로는 부모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읽어주신다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테고요. 그리고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영화로 제작되거나 만화로 나오거나 그러면은 보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너는 왜 이 영화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던걸요. 아, 저는 너무 멋있는 성을 생각해봤기 때문에, 저는 거기 나오는 공주가 너무 아름다운 공주를 생각해봤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 공주보다, 그 성보다 멋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제가 실망할 것 같아서 저는 영화를 안 볼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영상 매체를 통화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자기의 상상력을 굉장히 풍부하게 부풀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요, TV를 보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동안에 아이가 더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효과적으로 책을 읽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제 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아이들하고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는요, 교육계획안, 보육계획안 이런 것들이 가정으로 각자 오게 되는데요. 그 가정에 오게 되는 그 주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넓게 교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여름, 뭐 이런 생활 주제가 하나씩 있게 되는데요. 그 주제를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계속 놀이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이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게 입 밖으로 많이 내는 말이 무엇인지, 그 단어가 무엇인지 그거를 관찰하셔서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주신다면 아주 도움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주변을 또 다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 1세 반 어린이집에서 논문을 쓰면서 아이들을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요. 윤서라는 여자아이가 구슬깨기를 길게 꿰어가지고 흔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서한테 물어봤어요. 윤서야, 그 구슬을 왜 이렇게 흔들고 다녀? 그랬더니 윤서가 옆에 낀 책을 마저 보여주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선생님, 내가 지금 진해 책을 읽는데요. 이거는 진해가 그네를 타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보여주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윤서라는 아이는 굉장히 어휘력이 많이 발달한 여자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에그머니나 이런 발음까지도 굉장히 쉽게 해내는 그 연령에서 이렇게 보기 어려운 언어 발달이 굉장히 빠른 여자아이였었는데요. 그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가셔서 책을 딱 한 권씩만 사다 주세요. 책을 딱 한 권씩만 사다 주시니까 그 아이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을 때 지금 또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서점에서 구입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일주일에 여러 번 보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보고 또 본 거를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고 그런 경험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정말 진리라는 거를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요. 행복한 상태에서 책을 읽게 도와주세요. 행복했을 때는 뇌 발달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뇌 활동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억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곰인형을 좋아할 때는 곰인형을 끌어안고 책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많은 아이들이 실은 엄마나 아빠 품 안에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는 그런 자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바쁘시지만은요, 짬을 내셔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거나 아니면 품에 안겨서 책을 읽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신다면은 아이가 책은 덜 좋아하더라도 엄마랑 아빠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책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경험하고 함께 이렇게 책을 읽게 해주신다면은요, 아이는 책은 참 읽을 때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라는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책에 대한 흥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와 함께 책 읽기를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책을 읽어주실 때는요, 책은 이리저리 굴리는 놀잇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부로 굴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거나 언짢아하시기보다는요, 부모님들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읽은 책을 또 읽고 또 읽어달라고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반복해서 동일한 책을, 똑같은 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아주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책을 읽기 위해서 실제 생활에서 경험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테이프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책의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실제와 책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가장 기분 좋은 상태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 읽기를 즐기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가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제 해결력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 읽기 마음껏 즐겨보시는 그런 시간 많이 가져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즐기는 아이가 될 수 있을지, 책을 왜 즐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책을 즐기는 것을 습관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데요.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면 훨씬 더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텐데요. 어머님들께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 아이들 인사를 받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께서 책을 읽어주신다면요, 아이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런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결국은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어린 시기에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반복해서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들께서 하루하루 맞벌이도 많으시고 또 다른 아이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시겠지만은요. 습관이라는 거는 매일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격려라든가 한 번의 칭찬이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동이 아니고 알게 모르게 내 몸에 배어서 내가 매일 그것을 하고 싶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매일매일 읽어주셔야 아이들의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읽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겐 특히요, 봄에는 봄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국수라면은 국수에 관련된 것, 이렇게 아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것, 가장 밀접한 것을 이야기해 줄수록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 5세 정도 된 남자아이들은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든가요. 그 다음에 만 3세나 4세 정도 아이들은 개구리라든가 오리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지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잘 관찰해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아이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말들 속에서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독서 습관을 통한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유치원에서 봤던 아이 중에 저희 반 아이가 아니어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왔다고 하자. 근데 내가 지금 제일 처음 의사가 됐으니까 그럼 내가 먼저 진료를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벽에 붙어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무슨 놀이를 할까라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까만 종이를 찾더니 그 까만 종이 안에다가 하얀 크레파스로 뼈대를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쯧쯧하고 이야기하더니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많이 놀라지는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능숙하게 의사 역할을 하는 걸 보고서는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의사시구나. 그래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관찰을 했나 보구나. 그래서 아이가 알게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다른 날 또 아이가 박물관에 갔다 온 경험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박물관을 여러 번 가봤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저랑 하원 시간에 만났는데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어디를 가다가 무슨 버스를 타야 되는지 무슨 전철을 타야 되는지 모르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집에 전화하면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그제서야 이 아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승우는 엄마랑 아빠가 어떤 일을 하세요? 승우는 엄마나 아빠가 의사신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박물관을 너무 여러 번 가서 글쎄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해 했었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승우는요, 사실은 엄마가 40살이 넘어서 아주 이쁘게 키우고 있는 늦둥인데요.
승우를 데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끝난 시간 이후에는 계속 동네를 다 돌아다니신대요. 동네 중에서 큰 서점에도 가시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료라서 박물관에는 수도 없이 가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동네에는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그래서 승우는요, 이 동네에 관해서는 만물 박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승우가 가장 즐겨서 갔던 곳은요, 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는 아이들이 한쪽 코너에 앉아가지고 계속 책을 읽어보는 경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점에는 요즘 또 밀봉되어서 볼 수 없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책을 거칠게 보면서 책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밀봉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승우 어머니께서는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굉장히 여러 번 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독서 습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요, 함께 책 읽는 부모가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은요, 모방 능력이거든요. 따라하기 능력.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앞에서는 물도 못 마셔, 냉수도 못 마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 아이들의 모방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면서 책에 대한 흥미를 갖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이는 그 부분을 모방해서 책 읽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구입해서 함께 보신다든가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읽고서는 더 관심이 넓어진다면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도 아이가 책하고 일상생활하고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신문을 통한 교육도, 신문을 통한 안목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문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은 글도 있지만은 그 안에 실제 생생한 사진이 함께 실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글만 있으면은 생각해내기 어렵지만 그림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이런 신문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세상을 대한 어떤 안목을 키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매체가 또 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이라든가 흥미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관심이 이런 신문에까지 연결되어서 아이와 함께 볼 수 있으시다면 더더욱이 아이가 독서 습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마련하시는 건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으실 거입니다. 책 읽기를 습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일찍 시작할수록 더 쉽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더 쉽게 빠르게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책을 책을 읽어주어서 습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건 몸에 배기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요, 아이가 관심 있는 내용의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주시거나 그 책을 대여해서 읽어주신다면은 아이가 책에 대한 흥미가 훨씬 높겠지요. 네. 아이가 독서 습관을 갖는다면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지혜를 얻는 그런 지름길인데요. 일단 함께 책 읽는 부모가 됨으로써 독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관심과 흥미를 존중해 주어서 책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많이 지속시킬 수 있을 테고요. 세 번째는 책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지금 아이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이 텔레비전 뉴스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글과 그 다음에 그림으로 같이 나와 있는 신문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강조점 중에서요, 힘드시지만 부모님들께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라는 그런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결국은 아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습관을 부모님들께서 먼저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일단 부모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험 증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 읽기를 굉장히 즐기는 독서 습관을 가진 그런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